예,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금요일 시장 녹화할게요. 지수. 지수가 또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코스닥이. 아, 7월이 과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조정이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7, 8월, 7월인가요? 8월인가요? 맨날 뭐 미국 공화당 의회가 뭐 문을 닫는다, 셧다운이 들어가면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매년 있는 이벤트인지 뭐 그거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될 텐데 작년 7, 8월 작년 8월 이때쯤인가요? 이때쯤? 그런지 모르겠어요. 잠깐 인터넷 들어가 볼까요? 아, 이거 미리 검색을 좀 하고 올 걸. 연방 정부 셧다운. 거의 뭐 9월, 10월, 11월 이렇게 매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18년에는 작년 말에 있었네. 19년 말에 34일 최장 기간이었네요. 그거 말고는 거의 뭐 1일, 5일, 3일, 뭐 길면은 16일, 21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기간 자체가 크게 막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때 9시간, 그다음에 3일, 34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그때 다르네요. 7, 8월에 뭐가 있다는 기사를 언뜻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수가 위에 있고 이렇게 잠깐 내려왔다 닫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려봅니다.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와서 살짝 닫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좋아요. 분위기가 좋고 차트들을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 요거 영상 보신 분들 있, 있겠죠? 예. 요거는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찍어 맞춘 거죠. 찍어 맞춘 건데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이거 지금 카카오가 제가 영상이 언제 올라갔을까? 요때 6월 30일이니까 6월 30일 관심 종목 영상을 한번 돌려보고 오세요. 요때 제 기억으로는 6월 30일 영상 9분 30초부터 10분인가 11분까지 나오거든요. 그때 잡아드린 가격 딱 다 체결이 되고 슈팅이 20% 나와버립니다. 제가 생각해도 잘 말씀을 드렸어요. 사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자리라든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차트가 다 좋더라고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얘는 그냥 8만 원만 지키면 되고 또 이제 이상하게 길어지니까 올릭스, DBI텍, 손해보험 또 올라갔죠. 보험 이게 터지고 3일 나오고 올라가고 현대해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현대해상도 똑같고 SY 하나 손해보험 좀 약하죠. 얘는 원래 좀 약한 애였고 얘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터진 게 이대로 다 죽진 않을 거거든요. 얘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비비안. 네, 여기서부터 3부 토건. 뭐 밑에서 턴하는 건데 크게 아직 뭐 의미 있는 그런 게 없죠. 오르고 내리고 추세 자체는 살아 있고 이노베이션도 이노베이션 요거 뭐 분할 때문에 터진 것 같은데 요런 거는 차트적으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넘어갈게요. 테스나 SDI도 올라갔죠. 올라가고 그냥 하루 대충 쉬었고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순매수가 많이 나오죠. 세종공업, 심택도 나쁘지 않고요. 요 패턴 올라가고 빠지는 패턴 참고하시고 하이텍 먹고
홀릭스, 한미사이언스도 올라가고 얘는 하루 쉬었네요. 하루 쉬었고 드림텍은 혹시 이거 제 영상에서 매수 자리를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저는 매수가 됐어요. 제 계좌에서는. 아마 제 기억이 안 나요. 그 했던 거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아마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땡겨 보면은 딱 여기 매수 자리가 오네요. 요렇게까지 체결이 됐을 거고 뭐 가운데 가격 하면은 수익률은 대충 2% 정도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잠깐만 제 매수가를 볼게요. 제 계좌에는 2.42% 수익이네요. 저는 2.42. 그러면 대충 여기 2.68인데 수수료 떼면은 2.42 정도 오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저는 2.42 정도 수익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그냥 딱 종가에 팔면 2% 하루에 2%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더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고요. 일단 드림텍은 저는 조금 샀고 자 이제 봅시다. 우리 월요일 거 바이오니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수가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면은 반도체,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더해서 2차 전지, 자동차까지 이렇게 크게 네 개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금요일의 수급은 반도체랑 건설 쪽이 아니었나. 바이오도 뭐 하나 껴있긴 하지만 여기 두 개네요. 여기 금요일 거만 봤을 때는 뭐 반도체, 건설, 바이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시면은 괜찮겠죠. 바이오니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바이오 그냥 바이오겠구나라는 거. 그리고 만년 적자인데 20년 순이익이 났어요. 이건 재무를 봐야겠습니다. 따로. 근데 이제 기관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왔다. 그동안 뭐 없잖아요. 완전 개털인데 완전 수급이 개털인데 딱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요거 찍고 요거 찍을게요. 두 개. 사실 하나로 말이 돼야 되는데 하나로 말이 안 돼서 요걸 더 당겨 볼게. 여기서 여기를 찍을게. 여기를 하고 얘를 지워 볼게요. 그러면 딱 여기 꼬리 말고 고점 이렇게 당기면은 여기 와서는 나름의 지지가 됩니다.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접점이 중요한데 이런 접점이 지지와 저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자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버틸 수 있는 자리지만 차트만 보면 사실 여차하면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을 충분히 이렇게 가격 조정 나오면서 기간 조정까지 긴 시간 거의 몇 개월이죠. 이렇게 하면은 11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고 나서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이. 그러면서 그동안 이 잡주에 없었던 수급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다 같이. 그러면은 일단 이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에다가 거래량과 동반해서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상승으로의 턴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월봉 자체는 이쁜 게 아니고 일봉을 보고 하는 거라서 얼마나 갈지는 스스로가 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저는 안내하는 정도의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 보시면 여기도 오전에만 좀 집중이 됐죠 수급이. 그러면은 그거 볼게요. 그거 보면은 긋는 것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돈이 좀 들어온 것 같은 데다가 의미 있는 것 같은 데다가 그냥 막 긋는 거예요. 막 긋고 나서 땡겨가지고 의미 있는 자리를 사는 건데 여기가 하나 걸리네요. 여기. 그러고 나면은 애매해지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한번 깼으니까 한번 깬 거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랑 여기랑 얼추 맞아 떨어지니까 요렇게 25,500원까지 봐도 되겠다. 네, 이렇게 볼게요. 그럼 딱 맞죠? 그래서 이제 요 매수는 요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매수를 하시고 종가 기준으로 빠진다고 치면은 12%나 빠져. 21% 올랐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예.
12%까지 빠질 수도 있고 적게 빠지면 3.5% 정도.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피라미드형으로 매수를 걸어 놓습니다. 1주, 2주, 4주, 8주, 16주, 32주, 64주, 128주 이런 식으로 쭉. 그거는 매수는 자유예요. 그냥 호가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몇백 원 텀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이제 뭐 주식을 하는 게 수익의 극대화도 있지만 손실의 최소화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려갈수록 커지게 뭐 자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역삼각형으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까지만 빠진다. 그러면 이만큼만 매수가 되고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확률이 큰 거고 만약에 이게 안 좋은 종목이라서 단기간에 이슈 때문에 떨어진다. 올랐다. 그러면 여기가 쭉 빠졌다가 겨우 본전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개인이 한번 잘 챙겨 주셔야 되는 거고 저는 이제 요런 종목이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안내와 눌림을 잡은다면 요 정도의 가이드를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알람 설정은 한번 해야죠. 왜냐? 신용이 되는 종목이거든요. 일단 이게 돈이 없으니까 신용으로 단기 트레이딩은 신용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길게 가져가는 것도 물론 신용이 있긴 한데 신용을 좀 끊어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바이오니아 알람 설정 25,500원. 네. A루트 이거는 잡주예요. 잡주라서 사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가지고 온 거는 어 요때 샀거든요. 저는 요때 조금 샀습니다. 이 잡주고 손실이고 적자 회사고 수급도 없고 왜냐면 산 이유는 이렇게 쭉 빠지고 긴 시간 있다가 얘를 지워야 돼. 이렇게 있다가 밑에서부터 여기는 크게 뭐 없어요. 근데 밑에서부터 계속 반응이 살살살살 옵니다. 그러면서 요거 아마 영상에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요때니까 6월 17일이니까 6월 18일 관심 종목 A루트 여기 있죠. 여기서 얘기를 가지고 와서 끌고 와서 얘기를 한 게 여기다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요 저항을 뚫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지자 해서 저는 요 둘째 날 조금 샀습니다. 용돈벌이 할 요량으로. 그렇게 해서 쭉 빠지다가 금요일 날 슈팅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뭐 투신이랑 외국인이랑 조금 사줬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릅니다. 차트만 보고 산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저도 따로 뭐 설정을 하기도 애매한데 일단은 차트 자체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뭐 흑역사가 좀 있나 봐요. 그리고 테마가 좀 있고 그런 애기 때문에 바닥에서 충분히 좀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간다. 감자도 있네. 감자도 하고 액면 병합하고 유상증자하고 액면 분할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난 종목인데 뭐 요건 과거 얘기고 여기서 한번 턴하면은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면 한번 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금 샀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우량한 주식이라면은 뭐 15,000원까지도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500원 언저리 9,000원에서 9,500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대충 털고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들떠 보지 마십시오. 이런 잡주는. 저도 많이 안 삽니다. 사봐야 뭐 1, 200만 원 밖에. 자, 그리고 건설이 되게 좋았습니다. DLENC도 건설이죠. 제가 알기로 건설인데 다시 분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갔다가 갭을 떼어버리네. 2.79 갭을 띄어서 6%까지 쏘아 올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장 첫날이라서 넘기고 이렇게 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제법 21선 위로 탁 올라타고 잘 가지고 있죠. 거래량이 제법 터지면서 대충 봐도 이렇게 보면 열 손가락 되겠네. 이렇게 세 개가 제가 가지고 오는 종목은 수급주는 똑같을 겁니다. 이 세 개가 같이 들어온 종목. 물론 여기서도 한번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때는 좀 사실 여기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게 사는 거기도 한데 여기서도 괜찮았을 거예요. 여기서도. 근데 이렇게 들어왔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봐도 되겠네, 여기는.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가 봐요. 차트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무거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 있는 가격이 149,000원. 149,000원이 의미 있습니다. 요 자리 요렇게까지 봐도 되겠다. 요렇게까지 보시죠. 요렇게 요 구간. 우리 DLENC는 요 구간 투자로 가셔야 돼요. 이건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가 대비로 하면은 빠지는 게 뭐 한 3.6까지 2에서 3.6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림에 딱 잡아가지고 우리 건설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한번 쭉 가지고 가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알람 설정해도 신용이 안 돼서 현대 이지웰 뭐 애매하죠. 뭐 애매한데 여기서도 한번 떴어요. 이때 가지고 왔나 모르겠네. 6월 14일, 6월 15일이겠구나. 안 가지고 왔네요. 여기 한번 터지고 지키는 듯 하다가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손절했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패턴도 은근히 많아요. 털고 가는 패턴. 이렇게 올라갔는데 세 개 다 들어왔으니까 가져왔겠죠. 금액 자체가 엄청 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크네요. 2,800억짜리에 70억 들어왔으면 좀 큰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인만 크게 이탈을 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올라가는 패턴이 더럽다. 쭉 가고 쭉 빠지고 쭉 가고 쭉 빠지고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 요거를 감안해야 됩니다. 갔다가 쭉 빼기도 합니다. 이거는 종목 성향이 사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종목도 성격이 있는데 굉장히 더럽네요. 갔다가 21선까지 쭉 뺍니다. 그 아래까지도 빼요. 그래서 얘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지만 올라갔다 쭉 빼고 올라갔다 쭉 빼고 올라갔다 쭉 뺄 수 있습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매매를 하셔야겠어요. 금강공업 너무 이제 올라가는 추세라서 조금 무섭긴 한데 이렇게 땡겨 보면은 근데 또 가까이 땡기면은 적당히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 개가 떴으니까 가지고 왔는 거고 그거에 비해서는 수급이 굉장히 약하다. 시총 2,400억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약한 거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근데 신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가 더럽네요, 이거. 저는 별로. 그리고 SK 바이오팜. 요때 그 뭐 유상증자를 했나요? 뭐가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내리막길을 걷다가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 빠지죠. 계속 빠지는데 여기를 98,000원까지는 안 갔구나. 여기를 찍고 얼추 갔네요. 10만 원 딱 지켰네. 10만 원. 10만 원은 딱 지켰습니다. 10만 원을 지키고 여기는 낙동강 방어선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지키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나오긴 했어요. 걸리긴 했습니다. 여기서 제 기억에는 안 가지고 왔을 것 같긴 한데 6월 9일, 6월 10일로 가야지. 안 가지고 왔네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한번 터지고 쭉 가다가 한번 또 터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게 있으니까 넘기고 이렇게 땡기면은 여기도 물론 3개가 들어왔지만 오늘도 3개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357억 정도.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여기서 상승 추세를 타가지고 턴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보여지는 가격은 잠깐만요. 한 14만 5천 원까지는 바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한번 찍어볼까? 여긴 14만 원. 14만 5천 원. 이 정도. 14만 5천 원까지는 대충 보여요, 저는. 여기서 왜냐면은 딱 교묘하게 이게 갭 하락 맞기 전에 가격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산 분이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산 분이든지 여기서 산 분이든지 지금 거의 한 6, 7개월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본전 오면은 털고 나가려고 합니다. 아씨 더러워 안 해. 그런 가격이 14만 5천 원인데 여기서 턴에서 올라가면은 딱 여기가 저항이 될 거거든요. 뭐 좋은 소식으로 뚫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저항이 될 거라서 거기서 딱 털고 나오면 됩니다. 밑에서 사신 분들은 여기서 싸게 사신 분들은 그럼 대충 위로 먹으면 볼륨이 한 6, 7% 정도 나오겠네요. 눌림을 좀 잡으면은 한 7, 8%, 9% 나오겠죠. 눌림을 잡는다 치면은 우리가 여기랑
이렇게 땡겨서 보면은 얼추 나오네요. 얼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는 좀 폭넓게 보죠.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삽니다. 13만 2천 원을 걸어야겠네요. 알람은 13만 2천 원. 신용이 안 되는 종목이지만 추이를 한번 보는 생각으로 13만 2천 원에서부터 12만 7천 원까지 쭉 걸어놨다가 이런 종목은 역삼각형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연기금은 지금 밑에서 싸게 계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여기서 팔면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동부건설. 동부건설도 좀 중견인가요? 어떤 건지 모르겠네. 3천억, 시총 3천억이고, 증권이란다. 건설주인데 전 고점을 뚫었죠, 지금. 전 고점을 뚫었습니다. 월봉도 뭐 나쁘지 않고, 전 고점을 뚫으면서 우리 기관이랑 외국인이 조금 들어왔습니다. 거래량도 좀 낮고. 그래서 뚫었으면 뭐다? 그때는 이제 지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잠깐만. 돈 들어온 데를 잠깐 여기 하나 보면은 얘도 차트가 굉장히 재미없는 종목이에요. 되게 지지부진하죠. 그렇게 땡기면은 뭐가 보이질 않네. 그럼 일봉으로 볼게요. 얘는 14,500원을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면 좋은데 가장 좋은 그림은 제가 좋아하는 그림처럼 월요일날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렇게 가장 좋아요. 방금 그림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게 요렇게 빠졌다가 요렇게 올라와서 마감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나오는 거.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게 한번 보고 눌림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눌림을 종가가 여기잖아요. 종가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땡기면은 2% 정도는 충분히 빼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수를 잡는 거는 각자의 몫인데 보통 돈 들어온 거 밑에서부터 잡는 게 좀 안전해요. 근데 예, 간다라고 베팅을 하신다면은 그 위로 잡으셔도 됩니다만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보시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한 5까지 이렇게 폭넓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기술이 좀 있으신 분들은 대충 사가지고 반등 좀 나오면은 한 1, 2% 먹고 나오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 다음날 양봉이 나오는 것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까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14,350원 정도 알람 설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부건설 14,350원. 그리고 건설주 자체가 저는 여전히 좋게 보기 때문에 뭐 계속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 와이프 계좌가 현대건설이 지금 70%인가 수익이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 오늘 있구나. 딱 마침 있네. 자, 볼게요. 우리가 아마 제가 건설주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대충 1월달? 여기서부터 지금 70% 되려나? 아닌데. 제가 또 거짓말 하는 걸까요? 지금 와이프 부를 수도 없고. 뭐가 70% 나오던데? 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볼게요. 왜 기억을 하냐면은 지금 제 계좌도 그렇고 와이프 계좌도 그렇고 같이 산 게 있는데 제지 종목이 원래 80% 수익이었는데 그게 좀 빠지면서 건설주 중에 하나가 지금 2등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제지주가 1등 수익이고 한 80% 정도? 그 다음에 건설이 70 몇 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하는데 현대건설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익률 땡겨 보니까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샀을까요? 이렇게 바닥에 샀다고? 여기서 샀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건설주가 좋은데 저는 일단은 뭐 수급 같은 거를 고려를 하다 보니까 건설주 중에서 지금 현재는 현대건설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세 자체도 전 고점을 뚫었고 그 다음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 못 올라왔어요.
GS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수급이 좀 꼬여 있는 상태고 아직 못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조정받고 또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GS건설이 아직 좀 약하고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생각보다 많이 오르고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종목이다. 좀 매각 관련도 요즘에 얘기가 많은데 뭐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현대건설이 가장 좋아 보인다. 전 고점을 뚫으면서 수급 자체가 요즘에 잘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현대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건설은 신용도 됩니다. 땡겨볼게요. 얘도 대충 봐도 재미없는 종목이네요. 차트가 굉장히 지루한 종목이 되실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 그거 참고를 하시고 얘는 땡기면은 살 자리가 많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면 안 되는 자리들이 많네요. 네, 대충 땡겼을 때 요거까지는 올 일 없고 이렇게 보시죠. 네, 매수를 요렇게 요거는 바로 뚫을 테니까 6만원 59,6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보십니다. 종가 기준으로 빠지면은 한 0.67%에서 한 1.9% 정도까지 잠깐 빠질 수 있다. 물론 뭐 매도를 세게 하면 더 빠지겠죠. 그렇지만 전고점 뚫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상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없으시면은 이번 기회에 담아서 투자를 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59,600원 저도 알람 설정할게요. 근데 꼭 사고 싶은 거는 자리를 안 주고 가더라고요. 아쉬워. 59,600원.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하이비전도 얼마 전부터 계속 나오던 종목인데 뭐 터지고 쭉 가다가 터지고 쭉 가다가 뭐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진 않았지만 검색식이 걸리더라고요. 수급이 좀 꼬여 있고 좀 약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 시총이 낮겠죠. 2,600억. 이렇게 되고 수급 자체가 꼬인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추세 자체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를 지킨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 윗꼬리를 보느냐 아니면 몸통을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 자리를 이제는 뚫었으니까 여기서 한번 맞고 빠졌잖아요. 다시 뚫었으니까 이제는 지켜야 된다. 그 관점으로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는 겁니다. 자, 요거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우상향을 해 나가는지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19,200원 뚫고 나서 반도체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건들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차트밖에 모르는데 더 어려워요. 반도체는. 그다음에 네페스는 아직 매물대가 위에 있죠. 이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우리 네페스의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서 거래량 한번 터지고 쉬고 쉬는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좀 세게 들어오고 있죠. 전 기관이 여기를 뚫는 과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종목을 봤고요. 주말에 아직 시간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늘 계속 하는 주식 보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거든요. 지금 영상은 이렇게까지 찍고 그다음에 차트 기준으로 괜찮은 게 있으면은 내일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하면은 내일 영상이나 하나 더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좌 정리 한번 하시고 7월 달에 혹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절을 하시는 거를 또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7월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좀 정리를 하고 리밸런싱을 한 번 더 할 예정이거든요. 증권주랑 보험주 편입을 했던 상태였고 4월 말에 이번에 7월에 또 한번 제지 쪽을 정리를 하고 다른 쪽을 늘려갈 생각인데 싼 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산다면은 저는 건설, 바이오 쪽을 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되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도 비 오면은 만나고 비 안 오면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